사실은 이렇게 큰 행사인 줄 몰랐습니다. 네, 너무 뜻깊은 이런 큰 행사에 참석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생성형 AI 시대, 그리고 바람직한 디지털 교육을 위한 기본 역량.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많은 논의를 함께 해야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과장님이 대전의 AI 디지털 교육 정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 다양한 방면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과제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구현해 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봤을 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역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관점에서 이 역량은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복잡한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량은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과 그리고 노력과 헌신과 협력이 없으면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이 주제에서 제가 이제 고민했던 내용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교육을 위한 기본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럼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 건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 관점에서 작년에 2023년에 그 아이에답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과장님의 정책에는 아이에답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과제 중에서 그 예비 교원을 포함해서 모든 교원의 AI 디지털 역량 측정도 개발 연구를 이제 캐리스가 수행을 했고요. 제가 이제 연구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AI 디지털 이 역량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세부 역량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걸 도구를 타당화하고 시범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 수준들이 어느 부분들에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에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실은 저희도 역량 체계를 만들었지만 이미 현장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역량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물론 학생들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 중에서 좀 최신 데이터를 먼저 한번 리뷰를 하고 가는 게 좀 더 이 연구와 그걸 연결하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포함시켰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네, 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측정이라는 연구를 캐리스가 2007년부터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 국가 수준이니까 이제 전국 단위 표집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보시면 5개 영역에서 나름대로 이제 역량 수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학생들이 좀 어느 부분에서 좀 취약하구나. 그래서 보시면 이 디지털 자원 생산 역량, 컨텐츠를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창의적 사고나 컴퓨팅 사고를 요구하는 그러한 역량에서 다소 부족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2023년부터는 이런 지필 형태나 자기보고식이 아니라 수행형 도구 체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의 수행 능력을 직접적으로 측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연구의 학생 설문에서는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 활용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또 효능감을 또 따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랑 관련된 문항들이 꽤나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앞에서와 유사하게 이런 뭐 발표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계산하기, 데이터 입력하기, 어떤 생산하는 활동들에서 다소 낮은 그런 역량수를 효능감을 보이고 있고, 코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에 비해서 이제 중등학생, 중학교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12월 5일 날 2002 피사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안에는 학생 설문 안에 ICT 친숙도 설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캐리스는 피사 데이터가 공개되면 그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학생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 15세니까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디지털 자원 활용 효능감, 이 디지털 자원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능감에 대한 문항인데요. 너무 데이터가 이제 좀 적은데 이렇게 작게 보시되는데 OECD 평균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효능감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비교를 해도 높게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다양하게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확인해 보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적어도 평균 이상 수준은 지금 현재 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 그 역량 안에서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네, 학생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선생님들 역량이고 여기서 저희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측정에 교사 설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 데이터를 보면 선생님들은 디지털 기기 활용 효능감과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교사의 디지털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이 기본적인 역량 수준은 적어도 보통 이상, 그리고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조금 도움을 필요한 영역이 저쪽에 보시면 어떤 수업 진행 시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적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근데 아까 대전시교육청에서도 그런 테크센터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 교수학습 활동 중에서 평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는 일단 기본 역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리터러시라든지 기초 역량, 아까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행한 이 아이의 답에서 약간 조금 더 차원을 한 단계 높인 그 역량이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이의 답은 예비교원을 포함해서 교원의 AI 디지털 역량 증진을 목표로 장기적으로 2022년도에 추진돼서 작년대 2차년도 연구였고 그리고 올해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부를 포함해서 17개 시도교육청과 그리고 교원 양성기관, 캐리스 같은 연구기관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캐리스는 그 여러 분과 중에서 교원의 역량 체계랑 그 평가 도구 개발하는 분과의 2차년도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그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차년도에 진행된 역량 체계를 한 번 더 재구조하는 작업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그리고 교원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역량 체계를 재구조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을 밟아왔습니다. 1차년도 연구를 저희가 토대로 재구조화 방향을 설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개의 영역에서 9개 역량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0개의 행동 지표를 도출을 했고 타당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원의 AI 디지털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1차년도에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원이 AI 디지털과 관련된 기초 지식과 교육적 의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교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AI 디지털의 적용 능력과 그에 적합한 가치와 윤리적 태도를 기른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원의 직무라고 하면 교수학습 이외에도 뭐 생활지도라든지 그리고 전문성 개발이나 아니면 학교 어떤 행정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되고요. 저희가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큰 작업이어서 저희는 재구조화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역량 중에서 교수 학습에 좀 더 초점을 맞추자. 그리고 우리가 교원이라고 하면 뭐
관리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더 수업에 초점을 맞춰서 실제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의 역량으로 좀 더 좁히고, 그리고 앞서 공유해드린 것처럼 기존의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도 측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AI 디지털 역량은 좀 더 AI 기술의 활용을 맞춘 그런 역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많은 전문가, 연구진 협의와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3개 영역, AI 디지털 기본, 교육 실행, 전문적 참여, 그리고 그 안에서 AI 어떤 교육 실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AI 디지털 기술에 대한 개념, 지식들, 그리고 기능들 다 포함한 기술 활용과 AI 디지털 윤리 실천을 기본으로 교육 실행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고 교원학습 공동체에 참여하고 다양한 교육부나 교육청, 학교 단위의 교육 정책들을 실제 실현해 내는 어떤 그런 역량들을 정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AI 디지털 기본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2개의 역량, 그리고 각각에 대한 정의, 각 역량별 행동 지표들을 도출했습니다. 근데 행동 지표라고 해도 여전히 아주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 행동 지표를 보고 내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AI 디지털 기술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한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행동 예시를 좀 추가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행동 지표에 대해서 자기의 수준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거는 내가 이 정도 수준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게 행동 예시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은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자료집을 참조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2차년도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차년도 연구에서 도출된 체계입니다. 좀 많이 복잡했어요. 저희가 보기에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슬림화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년도에는 18개 역량으로 정의를 한 반면에 저희가 그걸 9개로 바꾸고, 그리고 51개의 행동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30개로 좀 축약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라고 그러면 1차년도를 좀 토대로 해서 적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연구 주제로 넘어가면 저희가 측정 도구를 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만 이런 디지털 역량 측정 도구가 있는 게 아니죠. 뭐 EU라든지 유네스코라든지 뭐 다양한 나라들에서 이미 교원들의 그런 디지털 교육 역량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인식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리커트 척도죠. 행동 지표를 기준으로 리커트 척도 방식.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인식형을 기본으로 하면서 9개의 역량을 다 재면서 이 한계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역량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나의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측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각 역량의 특성에 맞는 측정도구로 조금 더 확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디지털 기본 영역에 있는 기술 활용 역량은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지필 형태로 확인하는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도학습이 어떤 거고 비지도학습이 어떤 거 이런 개념을 모르는 상태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없이 어떤 이런 수업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정확하기도 힘들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지필 검사 형태로 할 수 있게 문제풀이형을 만들고요. 그리고 윤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물론 지식으로도 측정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챗봇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정리하고 내가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나 여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게 하는 대화형. 그리고 아이답은 기본적으로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수를 하고 나면 교사학습 지도안이 남죠. 그래서 그 설계안을 직접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잖아요. 거의 뭐 수천 명에 대한 거를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서 이걸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강사가 함께하는 그러한 루브릭을 만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인식형 30개 문항, 문제풀이형 74개 문항, 그리고 대화형에는 순차 대화형과 자율응답형 2개 유형, 그리고 인공지능과 함께 체크할 수 있는 루브릭 15개 평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역량에 대해서 보고식의 역량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역량의 정의라든지 그리고 기술의 예시라든지 이걸 한 다음에 본인의 수준을 체크하게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리커터 척도라고 하면 이런 정도에 있어서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라는 거 일반적입니다. 근데 저희가 좀 더 그 행위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과제의 복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6단계 척도를 조금 더 단계를 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지만 거의 수행할 수 없는 수준에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고안하여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각각의 행동 지표별로 본인이 체크할 수 있게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주로 이 간단한 과제는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와 그리고 간단한 과제의 경우에 다른 사람의 수행을 도와줄 수 있다에 많은 분들이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의 결과랑 상당히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도구 타당화 과정을 매우 빡시게 했습니다. 3차에 거친 예비검사를 진행을 하면서 신뢰도, 타당도, 모형 적합도 다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시범 적용을 통해서 전체적인 저희가 역량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네,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참고로 교재를 통해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식형은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 문제풀이형 지필고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식을 만들고 그리고 기술 활용 역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행동 지표들, 하위 행동 지표별로 하나의 역량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역량에는 지식과 기능과 가치 태도가 다 짬뽕돼 있죠. 그래서 만들 때 저희가 이제 이걸 세분화시켜서 어떤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자 한다는 거 해서 총 74개를 만들었고요. 그 중에서 10개 문항을 가지고 세트를 만들어서 실제 선생님께 적용했을 때에 사실은 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 이렇게 시험을 봐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 선생님들 화내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되게 어려웠다, 이런 반응들이 많고요. 그래서 실제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나 지식은 이런 형태로서 확인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시험을 본다기보다는 연수 과정에서 퀴즈라든지 아니면 과정평가 등 형태로 올해는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화형 측정 도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윤리 실천 영역이기 때문에 윤리와 관련한 논술형 기본 이제 문항을 만든 다음에 그걸 토대로 대화형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차 대화형은 이제 하위 문제를 순차적으로 제시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본인의 답변을 작성하는 형태고요. 자율 대화형은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윤리와 관련한 어떤 자기의 가치나 태도, 지식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였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이 그냥 본인이 혼자 생각할 때에 비해서 좀 더 정확한 그리고 좀 더 풍부한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 연수 과정에서도 실제 만들어 보셔도 좋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윤리 파트들을 학습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관이나 이런 것도 확인하면서 올바른 윤리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수행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최종 연수 산출물에 대해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그리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어떤 체크리스트다 보니까 이걸 많이 바꿔야 되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사람 중심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아주 많이 수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타당화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우수, 보통, 개선, 필요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평가 기준을 15개를 산출을 했고요.
연수 결과물에 대해서 아주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 중간 정도 수준, 그리고 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실제 이걸 적용해 보면서 어떤 이걸 실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타당성 확인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할 단계인데요. 저희가 아까 시범 적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시범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선생님들이 이 9개 역량에서 내가 어느 수준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갭을 확인하는 요구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잠깐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디지털 윤리 준수하는 역량에 대해서 되게 효능감이 되게 높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윤리 실천 영역에 대해서 수행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셨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정도와 중요도의 갭이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인공지능을 내가 어떤 교수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윤리 실천과 관련돼서 많은 역량이 충분히 좀 강화돼야 되겠다라는 현장의 요구가 높아서 이런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요 하위 역량에 대한 어떤 그런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운영이 많이 필요함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와 성찰 파트에 대해서도 요구도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량 특정 도구는 선생님들의 어떤 점수를 이렇게 매기기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나의 역량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면서 국가 단위에서도 어떤 부분에 우리가 투입이 돼야 될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이렇게 상시로 역량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국가는 좀 어떤 부분이 지금 우리가 바로 들어가야 될지 데이터 기반의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런 체제를 갖추는 데 어떤 지원하는 그런 도구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지금 현재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선생님들의 이런 요구와 그리고 역량 신장에 매우 효과적인 그러한 체제가 빨리 마련되고 아마 올해 거의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정말 교사가 이끄는 그런 교실 혁명의 그런 시대가 정말 밝게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